네, 계속 이어서 형태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형태주의는 베르트 하이머가 주도한 심리학으로서 20세기 초 독일에서 시작됩니다. 형태주의 심리학, 게슈탈트 사이콜로지는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라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성주의 심리학은 전체 의식을 부분적인 요소 감각으로 쪼개려고 했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구성주의는 더 잘게 쪼개는 데 집중했다면 형태주의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전체에는 부분들의 각자로부터 나오지 않는 새로운 것이 있다, 이런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형태주의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이라고 하는 개인과 개인이 서로에게 시너지를 주는 개인이 만났을 때는 그 각각의 가지고 있는 분량보다 더 큰 힘을 낼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인간 연구에서 발견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파이 현상이란 시각적 자극을 빨리 연속적으로 제시할 때 생기는 일종의 운동 착시를 말하는데, 영화나 TV 화면은 무수히 많은 정지된 필름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움직이는 것처럼 지각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가 정지된 그림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는 그게 움직인다고 느껴지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말하는 형태주의 심리학에서 보는 인간의 지각이, 인간의 어떤 이해가 요소만으로 이해하기보다 전체로 볼 때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 형태주의 심리학을 얘기하는 거죠. 교재 1-2에 있는 그림을 볼까요? 언뜻 보면 무질서한 원반들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보다 보면 육면체의 입체가 드러나게 된다. 그림을 한번 집중해서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다가 더욱더 계속 보면 두 Y자형 모서리 중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던 것이 뒤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뒤에 있는 것으로 보이던 것이 앞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 육면체는 각각의 원반 모형에서는 원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각각의 요소에서 관찰할 때는 육면체고 뭐가 안 보이는데 이것을 모아놓고 전체로 같이 볼 때는 다른 모양들이 관측되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정신분석학을 좀 볼까요?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오스트리아의 의사였습니다.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대한 접근은 히스테리 증상을 치료하려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는데요. 그는 비합리적인 공포와 강박관념 그리고 불안을 정신분석이라는 혁신적인 절차를 통해서 치료하였습니다. 환자에 대한 20년간의 경험은 정신분석 이론에 상당한 영감을 제공해 주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갈등, 불안, 욕구를 살피고 조사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환자와 자신의 경험을 탐색해 본 결과로 프로이드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존재를 주장했는데요. 무의식, unconsciousness는 의식적 인식의 표면 아래에 있는 사고, 기억 및 욕구를 포함하며 아주 깊은 내면에 있어서 그 내용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행동에는 영향을 주는 의식이다. 프로이드는 무의식의 존재를 인간의 실수, 꿈, 최면과 같은 여러 예를 통해서 설명하였는데요. 예컨대 대인공포증이 있는 한 사장이 회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을 실제로는 그럼 지금부터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 사람은 빨리 회의를 마치고 싶은 무의식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의식은 빨리 마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경우, 이게 이제 무의식을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더욱이 환자의 꿈, 프로이드가 볼 때 환자가 있을 때 꿈은 환자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중요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 저편에 있는 감정이 드러난다. 이런 거예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프로이트는 대부분의 심리장애는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갈등 때문에 생긴다고 주장을 했어요. 정신분석이론은 행동의 무의식적 결정 요인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성격이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행동, 그리고 동기나 현재 나타나는 어떤 정신적인 질병들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1920년에 정신분석 이론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졌고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프로이드의 이론이 성적인 충동, 리비도라는 것과 무의식, 그리고 초기 경험의 중요성,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경험이 인간의 성격과 인간의 정신적 질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주장. 어릴 때 경험했던 것이 평생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트라우마 같은 경우도.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걸 극복하는 사람도 있고 성인이 돼서의 경험으로 상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다는 점을 후대 학자들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분석 이론은 여전히 인간 정신 구조와 심리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공부하게 될 때는 기본적으로 프로이드의 이론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분야는 인지심리학과 신경과학입니다. 응용심리학이 번성하던 시기에도 기초심리학자들은 꾸준히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기초심리학자들이 주로 관심을 두고 연구하던 주제는 의식과 생리학이었습니다. 이 분야는 공교롭게도 한 세기 이전에 구성주의 심리학자들이 관심을 두었던 주제였으므로 심리학자들이 마치 한 세기 전으로, 100년 전으로 복귀하는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인지, 커그니션이라고 부르는 의식과 행동의 생리적 기초에 대해 다시 관심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인지란 환경 자극과 지식계 입력과 처리에 관련된 정신 과정을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인지는 사고나 의식적 경험을 다 포함합니다. 수십 년 동안 행동주의 영향 때문에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인지 과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행동만 연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러한 추세는 1950년대에 들어서 서서히 다시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아동의 인지 발달, 기억, 언어 및 문제 해결을 다룬 연구들을 통해서 인지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인지 심리학자들은 연구자가 외현적 행동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 그 행동의 원인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내적인 정신 과정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다시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성주의에서 행동주의로 넘어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인지의 구조에 대해서 자꾸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관찰 불가능한 것을 언제까지 연구할 거냐, 당장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을 연구합시다. 이게 행동주의였잖아요. 그랬는데 1950년대 이후로 이 인지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의학적, 생리학적 발달이 이루어진 거예요. 인지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행동에만 집중하는 것은 인지의 본질적인 근원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심리학이 다시 재조명된 것이죠. 이런 관점에 따르면 정신적 이미지를 조작하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보았는데요. 재밌죠? 외연적 행동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은 그 행동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인지심리학자들은 의사결정, 추론, 문제 해결과 같은 인지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했는데요. 예를 들어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을 정교하게 측정해서
정신 과정과 구조를 이론의 틀 안에서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들어서는 의식과 신체와 행동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많았는데요. 뇌를 전기로 자극하면 유쾌한 감정과 불쾌한 감정과 같은 정서 반응을 조작 내지는 유발할 수가 있고, 전기 자극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의 좌반구와 우반구가 서로 다른 정신적 과제를 수행하도록 전문화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바이오 피드백을 통해서 뇌의 전기적 활동과 같은 내적 생리 과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인간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로 인간과 동물의 행동은 대부분 생화학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생물학적 관점을 다시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인간의 인지 내지는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을 비물질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1960년대에 이르러서 뇌과학 내지는 생리학, 생물학들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도 결국은 생물학적 관찰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하고 실험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이론들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이러한 생물학적 연구가 더욱 확장돼서 신경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신경과학은 뇌 신경 과정과 지각, 인지, 정서, 행동 간의 관계를 밝히는 학문입니다. 특히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법, 우리가 흔히 부르는 MRI 기술의 발달로 인해 뇌의 정신 과정을 영상으로 찍을 수 있게 되었고요. 뇌의 어느 부위가 어느 감정에서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연구할 수 있게 되어서 지금은 범죄 수사 연구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